내려 애썼던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한 줌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 짧게 느껴지는 반면, 글을 쓰며 보낸 시간은 마치 30년의 곱절은 되는 듯 길게, 전류가 흐르는 듯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해 커피를 비롯한 모든 카페인도 끊었습니다. 좋아했던 여행도 이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 사람입니다. 대신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다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오는 좋은 책들을 놓치지 않고 읽으려 시도하지만, 읽은 책들만큼이나 아직 못 읽은 책들이 함께 꽂혀있는 저의 책장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다정한 친구들과 웃음과 농담을 나누는 하루하루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담담한 일상 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에서 굴리는 시간입니다. 아직 쓰지 않은 소설의 윤곽을 상상하고 떠오르는 대로 조금 써보기도 하고, 쓰는 분량보다 지운 분량이 많을 만큼 지우기도 하고, 제가 쓰려는 인물들을 알아가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설을 막상 쓰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길을 잃기도 하고, 모퉁이를 돌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들어설 때 스스로 놀라게도 되지만, 먼 길을 우회해 마침내 완성을 위해 나아갈 때 기쁨은 큽니다. 저는 1994년 1월에 첫 소설을 발표했으니 올해는 그렇게 글을 써온 지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상한 일은 지난 30년 동안 제가 나름으로 성실히 살아내려 애썼던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한 줌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 짧게 느껴지는 반면, 글을 쓰며 보낸 시간은 마치 30년의 곱절은 되는 듯 길게, 전류가 흐르는 듯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약 한 달 뒤에 저는 만 54세가 됩니다. 통설에 따라 작가들의 황금기가 보통 50세에서 60세라고 가정한다면 6년이 남은 셈입니다. 물론 70세, 80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작가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여러모로 행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니, 일단 앞으로 6년 동안은 지금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쓰다 보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 6년 동안 다른 쓰고 싶은 책들이 생각나서 어쩌면 살아있는 한 언제까지나 3권씩 앞에 밀려있는 상상 속 책들을 생각하다 제대로 죽지도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말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참을성과 끈기를 잃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상의 삶을 침착하게 보살피는 균형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지난해 1월 낡은 구두 상자에서 찾아낸 중철 제본에서 1979년 4월에 나는 2개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사랑은 무엇일까? 한편 작별하지 않는다를 출간한 2021년 가을까지 나는 줄곧 다음의 2 질문이 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의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두 질문 사이의 긴장과 내적 투쟁이 나의 글쓰기를 밀고 온 동력이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첫 장편소설부터 최근의 장편소설까지 내 질문들의 국면은 계속해서 변하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이 질문들만은 변하지 않은 일관된 것이었다고. 그러나 2, 3년 전부터 그 생각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2014년 봄 소년이 온다를 출간하고 난 뒤에야 처음으로 사랑에 대해, 우리를 연결하는 고통에 대해 질문했던 것일까? 첫 소설부터 최근의 소설까지 어쩌면 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오래고 근원적인 배움이었던 것은 아닐까? 사랑은 나의 심장이라는 개인적인 장소에 위치한다고 1979년 4월의 아이는 썼습니다.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그 사랑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소설을 쓸 때 나는 신체를 사용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부드러움과 온기와 차가움과 통증을 느끼는, 심장이 뛰고 갈증과 허기를 느끼고 걷고 달리고 바람과 눈비를 맡고 손을 맞잡는 모든 감각의 세부들을 사용합니다. 필멸하는 존재로서 따뜻한 피가 흐르는 몸을 가진 내가 느끼는 그 생생한 감각들을 전류처럼 문장들에 불어넣으려 하고, 그 전류가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낄 때면 놀라고 감동합니다. 언어가 우리를 잇는 실이라는 것을, 생명의 빛과 전류가 흐르는 그 실에 나의 질문들이 접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에 그 실에 연결되어 주었고 연결되어 줄 모든 분들에게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언어의 특성 자체가 뭔가 강압적으로 그걸 이렇게 눌러서 길을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속성이 언어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일이 있다 해도 계속해서 말해지는 어떤 진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언어의 힘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서 79년 말부터 진행되었던 계엄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4년 겨울에 이 상황이 다른 점은 모든 상황이 다 이제 생중계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모습들을 지켜보았는데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서 멈추려고 애를 쓰셨던 분들도 보았고, 그리고 맨손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껴안으면서 이제 제지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았고, 또 총을 들고 다가오는 군인들 앞에서 버텨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군인들이 물러갈 때는 이제 잘 가라고 마치 아들들한테 하듯이 그렇게 소리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진심과 용기가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경찰분들 그리고 젊은 군인분들의 태도도 인상 깊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뭔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어떤 내적 충돌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것이었겠지만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적극적인 행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어의 특성 자체가 뭔가 강압적으로 그걸 이렇게 눌러서 길을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속성이 언어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해도 계속해서 말해지는 어떤 진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언어의 힘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무력이나 어떤 강압으로 어떤 언로를 막는 그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쓸 수 있을 만큼의 글을 쓰고 더 허락된다면 더 쓰면 좋겠죠.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진 대로 저의 삶이 흘러가 주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본 적 없는 분들에게서 뜻밖의 편지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며칠 전에도 그런 편지를 받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부의 말을 하고 싶다는 편지였어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전성기가 50세부터 60세 정도인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 동안 책을 계속 써달라고 그 후로도 계속 쓰면 좋겠지만 일단 10년 동안 써주면 좋겠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그것만 부탁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편소설 한 편을 쓸 때 얼마나 걸리나 계산을 해봤더니 가장 길게 걸린 게 4년 반이고 가장 짧게 걸린 게 1년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평균을 내면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이면 운이 좋으면 한 3편, 운이 나쁘면 한 2편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것만 해도 굉장히 운이 좋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그걸 실행하려면 뭘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물론 시간이 허락돼야 될 거고요. 누구도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운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전거를 배울 때 그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처음 자전거를 배워서 이제 뒤에서 누가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밀어주면 계속 밀어주는 줄 알고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 놨다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면 이제 제가 스스로 균형을 잘 잡고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브레이크 걸어서 멈추는 법도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준 사람에게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일단 페달을 밟고 달리는 법만 알게 되면 오른쪽으로 갈까 생각하면 저절로 몸이 기울어져서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갈까 생각하면 저절로 저의 자전거가 커브를 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앞으로 10년 동안 쓸 수 있을 만큼의 글을 쓰고 더 허락된다면 더 쓰면 좋겠죠.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진 대로 저의 삶이 흘러가 주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